내원하시는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들 중 하나가 파킨슨병에 걸리면 치매도 걸릴까 하는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험도가 아주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브레인튜브의 신경과 전문의 손유리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 약 1000만 명이 앓고 있는 퇴행성 신경계 질환인 파킨슨병에 대해서 3회에 걸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킨슨병은 치매, 뇌졸중과 함께 3대 노인 질환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10년에는 약 6만 명에서 2022년에는 약 12만 명으로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질환입니다. 우리 뇌에는 특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시냅스로 오가는 50여 가지 신경 전달 물질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도파민은 운동 기능, 동기부여, 뇌하수체 호르몬 조절 등의 중요한 기능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파킨슨병이라는 거는 이 뇌 도파민을 생성하는 세포가 점점 사멸해 가면서 떨림이나 경직 등의 운동 장애가 발생하는 신경 퇴행성 질환입니다. 파킨슨병의 증상은 뇌 흑질에 있는 도파민계 신경이 60에서 80% 정도 소실된 이후의 증상이 명확하게 나타나는데요. 병리 검사를 해보면 뇌와 말초신경 여러 부위에 알파 시뉴클레인 단백질이 침착돼서 생긴 루이 소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떨림이나 운동 시 느려짐, 근육 경직, 총총걸음, 비정상적인 자세 등의 운동 증상과 함께 점차 이 병이 진행하면서 소뇌나 중뇌, 여러 가지 뇌 기저액들이 위축되면서 발생하는 전신 증상으로 퍼지는데요. 어지럼증이나 요실금, 기립성 저혈압 등 여러 가지 자율신경계에 포함한 추가적인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내원하시는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들 중 하나가 파킨슨병에 걸리면 치매도 걸릴까 하는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험도가 아주 높습니다. 파킨슨병 치매와 알츠하이머 치매는 출발점이 다른 신경퇴행성 질환입니다. 알츠하이머병은 인지기능 장애로 시작해서 운동장애를 동반을 하게 되는데 파킨슨병 치매 경우에는 주로 운동장애 증상에서 시작돼서 인지기능 장애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차이가 있죠. 하지만 두 질환 모두 고령에서 생기고 위험 요소를 공유를 하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파킨슨병이라고 해서 모두 파킨슨 관련 치매로 악화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파킨슨병을 앓은 지 15년이 지났을 때는 50%, 20년이 지났을 때는 80%의 환자에서 파킨슨병 치매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킨슨이 있는 사람들은 치매에 대한 예방과 치료가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파킨슨병 치매는 기억력 감퇴를 특징으로 하는 알츠하이머 치매와는 약간 임상적으로 다릅니다. 주로 뇌의 전두엽 기능이 떨어져서 사고의 흐름이 느려짐에 따라 수행 기능이 떨어지고요. 특히 어떤 일을 계획하고 수행하거나 감정을 조절하고 바뀐 규칙에 적응하는 능력이 주로 떨어지게 돼요. 또 환시라던가 망상 같은 정신병적인 증상도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파킨슨병 환자는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이 인지 기능을 관리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파킨슨 치매 언제 주로 생기냐? 첫 번째, 파킨슨병 발병 당시에 고령일 경우. 두 번째, 유병 기간이 길 때. 세 번째는 이렇게 뻣뻣한 강직 증상이 심하게 있을 때. 네 번째는 잠꼬대를 심하게 하거나 렘수면 관련 장애가 있을 때 파킨슨 치매가 생길 확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치매로 뇌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치료가 중요한데요. 안타깝게도 한 번 손상된 뇌세포는 회복이 어렵기 때문이죠. 치매는 약물 치료를 꾸준히 지속하는 것만으로도 증상 악화 속도를 굉장히 늦출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파킨슨병 관련 치매는 리바스티그민이라던가 도네페질 등 콜린 에스터라이즈 이니비터라는 이 약 계열에 잘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 중에 리바스티그민 성분은 대규모의 연구에서 인지기능 개선 효과를 확인한 연구로 미국이나 유럽 등 글로벌 가이드라인에서도 우수한 임상적 근거를 인정받았습니다.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이런 뇌 인지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는 생활 습관 실천도 필요한데요. 기억력과 인지 능력을 관장하는 뇌는 평소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냐에 따라서 노화 속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위험 요소를 줄이고 보호 요소를 강화하는 것이 치매 예방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똑똑한 뇌테크 필요하시죠? 브레인튜브 구독하시면 똑똑한 뇌테크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경과 전문의 손유리였습니다.